그날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사랑을 주고 있다고 믿었던 그의 손길이 사실은 그녀를 천천히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흘러내린 눈물 한 줄기. 그것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부부 상담과 친밀감 회복을 연구해온 김현수 박사입니다. 수많은 부부 속에서 한 번도 누군가가 건드려 본 적 없는 진짜 반응 스위치를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곳이 많은 남성들이 집착하는 바로 그 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 문 앞까지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다만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그날 그녀의 두 눈에서 조용히 흘러내린 눈물은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죠.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이 누군가의 손길로 비틀리며 삐걱 열리는 순간처럼 그 눈물은 남편이 알지 못했던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사랑을 표현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전혀 다른 언어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몸 깊숙이 숨어있던 불편함과 고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부부와 함께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들이지만 그녀의 진짜 반응 스위치를 단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스위치가 많은 남성들이 집착하는 바로 그곳에만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잘못 건드리면 쾌감 대신 마음과 몸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여성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떨림, 호흡의 변화, 눈빛 속의 흔들림. 이 모든 게 그녀의 마음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은 그 신호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특히 입으로 애무할 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혀로 하는 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그것은 답답함, 때로는 난처함을 남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위를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입으로 애무할 때 여성의 신경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진짜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혀의 방향, 압력, 그리고 그 지점의 반응 패턴. 이 세 가지만 알면 여성은 무너집니다. 그저 혀를 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방식을 바꾸는 순간 그녀의 사랑과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김현수 박사입니다. 부부 건강과 친밀감 회복을 30년 넘게 연구하며 깨달았습니다. 입으로 하는 애무는 가장 강렬한 쾌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영역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입으로 하는 애무는 여성에게 가장 깊고 강렬한 쾌감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위험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마치 예리한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있었던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믿으며 늘 성실하게 입으로 애정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은 매번 클리토리스를 이로 스치거나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자극을 주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 민감함은 무뎌지고 쾌감 대신 불편함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성의 성기 중에서 쾌감을 가장 직접적으로 만드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클리토리스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스위치는 클리토리스를 감싸고 있는 음의 쿠드와 그 주변의 부드러운 접합지대에 있습니다.
이곳은 음액 신경의 가지가 넓게 퍼져 있어 올바르게 자극하면 골반 전체가 반사적으로 떨릴 만큼 강렬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혀끝으로 직선적으로 찌르거나 무작정 빨아들이는 방식만을 씁니다. 그 결과 여성의 몸은 긴장하고 움츠러들며 문이 열리기는커녕 단단히 잠겨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눌렀다가 부드럽게 당기는 듯한 혀의 리듬, 그리고 숨을 멈추지 않고 섞어내는 호흡의 흐름입니다. 이 리듬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여성의 골반은 서서히 긴장을 풀고 아래부터 따뜻한 열이 번지며 진짜 쾌감의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여성은 그 순간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이 이미 대답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열리고 숨소리가 달라지고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감각과 해부학, 호흡과 리듬이 맞물리는 정밀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입으로 애무를 시작하면 곧장 클리토리스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고층 건물 옥상에서 곧바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쾌감을 원한다면 입구에서 계단을 따라 한 층씩 오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음순 바깥쪽입니다. 이 부위는 자극에 강한 편이지만 심리적인 긴장을 풀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관문입니다. 혀가 아닌 입술로 다가가야 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속삭이듯 스치듯이 키스하세요. 그 순간 여성의 호흡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음 문을 열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서두름입니다. 여성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함께 준비될 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대음순 바깥쪽을 애무하는 시간은 최소 3분에서 5분. 짧지 않은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전초전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벽을 서서히 녹이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녀의 호흡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얕고 빠르게 오르내리던 숨이 올바른 애무에 맞춰 점점 깊고 느린 리듬으로 바뀔 때 그것이 바로 문이 열리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는 순간 모든 흐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음액과 소음순 사이 접합지대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경계 부위입니다. 이곳은 민감한 신경이 촘촘히 모여 있어 혀끝으로 날카롭게 건드리면 쾌감이 아닌 통증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는 혀끝이 아니라 혀의 옆면을 사용하십시오. 넓은 면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움직이며 속도를 높이기보다 리듬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빠른 움직임은 긴장을 깨고 느린 리듬이 감각을 살립니다. 혀의 온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가운 혀는 그녀를 긴장시키므로 입안에서 충분히 따뜻하게 한 뒤 접근해야 합니다. 침의 양 역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마른 혀는 마찰을, 지나치게 젖은 혀는 감각을 둔화시킵니다. 촉촉하지만 과하지 않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그녀의 골반이 살짝 들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들뜬 나머지 강하게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일수록 더 신중하고 더 부드럽게 이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클리토리스의 양옆입니다. 정중앙이 아닌 좌우의 작은 구역. 이곳에는 클리토리스로 연결되는 신경가지가 퍼져 있어 자극하면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젖히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중앙만 집중하다가 아프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70% 이상은 중앙보다 측면 아래쪽에 리듬 있는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좌우를 번갈아 예를 들어 왼쪽 3회, 오른쪽 3회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보십시오. 한쪽만 지속하면 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그녀의 손동작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트를 움켜쥐거나 당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누르는 그 무의식적인 반응이 쾌감의 언어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절정으로 이끄는 흡기 리듬 호흡입니다. 단순히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공기를 함께 들이마시며 따뜻한 숨결을 전달하는 것이죠. 여성의 몸은 촉각뿐 아니라 온도의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혀와 호흡이 함께 움직일 때 그녀의 골반 근육은 반사적으로 조여지고 그것이 첫 번째 파동의 시작입니다. 호흡의 비율은 이 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2초 동안 들이마시고 1초 동안 내쉰다. 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숨결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에서 39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미묘한 온도 차이가 신경을 깨우고 혈류를 자극해 감각을 배가시킵니다. 이 단계에서 그녀의 작은 한숨이나 희미한 신음, 그 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쾌감의 물결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폭발은 아직 조금 더 기다린 후 찾아옵니다. 마지막 단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정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자극을 멈추지 않고 계속 주는 것이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멈춤의 순간이 주어지면 여성의 신경계는 자극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곧 더 큰 파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아주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그녀는 마침내 폭포가 쏟아지는 듯한 강렬한 쾌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정지 기술은 애무의 예술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지에 속합니다.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얼마나 멈추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달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호흡이 가장 거칠어지는 순간, 그때 3에서 5초간 완전히 멈추어 보십시오. 물론 이는 평균치일 뿐이며 각 여성의 반응 속도와 근육 긴장도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지의 순간 그녀의 몸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애무를 시작하면 그 감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여성을 몇 번이고 절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순서, 리듬, 정지라는 세 가지 축입니다. 이것을 아는 남성만이 여성의 몸을 쾌감의 연주곡처럼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내가 정말로 쓸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답을 위해 제가 직접 상담했던 실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전략들입니다. 70세의 김영호 씨는 아내와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아내를 사랑했지만 예전처럼 성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무심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이제 안 해도 돼요. 그 한마디에 김영호 씨는 멈추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 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의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범하는 전형적인 실수였습니다. 애무를 의무처럼 여기며 아내의 반응을 살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아내는 점점 그 애무를 부담스럽게 느꼈고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클리토리스를 중심으로 빨아들이는 대신 음액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입술로 키스하며 올라갔습니다. 소음순 바깥에서는 혀끝이 아닌 혀의 옆면을 사용해 부드럽게 눌렀다가 놓는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무 시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예전에 5분 남짓에서 20분 이상으로. 그날 밤 아내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잡고 말없이 입을 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처음이에요. 그 한마디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편 67세의 박정우 씨는 정반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강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한다고 믿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아내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늘 성급했고 깊숙이까지 무리하게 접근하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기술적인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질 입구 주변은 민감한 신경이 모인 부위여서 직접적인 강한 자극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한 조언은 단 하나였습니다. 직접 접촉을 서두르지 말고 호흡과 온기로부터 시작하라. 그는 중심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주변을 감싸듯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숨결과 체온을 느긋하게 전달하자 아내는 서서히 다리를 풀고 허벅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강한 자극이 아닌 기다림과 호흡, 그것이 진짜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73세의 이춘호 씨.
나이 들어 무슨 친밀감이냐? 고 말하던 그가 폐경 후 예민해진 아내를 위해 처음으로 성교가 아닌 애무의 순서에 집중했습니다. 허벅지 안쪽과 치골 주변의 피부를 먼저 어루만지고 핵심 부위는 짧고 정중한 정지로 여운만 남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내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순서와 리듬 그리고 기다림을 익히면 젊을 때보다 더 깊은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남자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더 세게가 아니라 더 천천히, 양이 아니라 질, 과시가 아니라 흐름의 존중, 남성의 리드가 아니라 여성의 반응을 읽는 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당신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젊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깊이 읽고 다루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강 애무에서 여성을 열리게 하는 열쇠는 강한 자극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혀로할거나 빨기만 하며 반응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쾌감은 느린 리듬과 깊은 감각 속에서 태어납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속도입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입으로 다가갈 때는 혀보다 입술이 먼저, 입술보다 숨결이 먼저입니다. 뜨겁지 않은 은은히 따뜻한 공기의 흐름이 여성의 신경계를 천천히 깨웁니다. 그 다음은 순서입니다. 곧장 클리토리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안쪽 대음순 바깥 소음순 경계, 그리고 마지막에 클리토리스 측면, 이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중단입니다. 좋다고 해서 끝없이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흐름을 깨뜨립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이 떨리는 그 순간, 3에서 5초 완전히 멈추십시오. 그 멈춤의 순간 그녀의 기대감은 절정에 달하고 다시 시작했을 때 반응은 이전보다 훨씬 강렬해집니다. 실전 조언은 간단합니다. 입술로 길게 눌러주기, 혀는 쓰다듬듯 리듬 주기, 숨결은 부드럽고 일정하게 유지하기, 클리토리스 중심은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이 네 가지만 지켜도 60대 이후에도 그녀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애무는 여성을 향한 애정 표현이지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진심 없는 애무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해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애무를 시작하기 전 준비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입안을 깨끗이 하고 손을 따뜻하게 덮이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상태와 마음은 고스란히 그녀에게 전해집니다. 급하거나 긴장된 상태 혹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애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은 당신의 미세한 상태 변화를 즉시 느낍니다. 또한 환경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밝지 않은 조명, 알맞은 실내 온도,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이 모든 것은 여성의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여성일수록 이런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합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애무의 일부라고 생각하십시오. 성생활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만큼은 어떤 젊은이보다도 깊고 단단하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많은 남성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단 하나의 새로운 감각을 배운 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부부가 60대, 70대가 되어서야 새로운 친밀감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나이는 결코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더 깊고 세밀한 애무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성은 솔직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다시 살아나고 서로에 대한 갈망이 되살아납니다. 그것이 성관계든 애무든 단순한 손끝의 스킨십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분명 그 마음을 지닌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오늘 밤은 아주 천천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천해 보십시오. 그녀의 표정이, 몸의 떨림이, 손끝의 온도가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아는구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무는 단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상대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매번 조금씩 개선하고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애무의 길입니다. 또한 여성의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어느 날은 효과적이지만 어느 날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유연하게 상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무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더 깊은 유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 새로운 애무 기술은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순간을 소중히 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더할수록 그 순간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당신과 파트너의 관계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